안녕하십니까, 민석환 선생입니다. 에너지와 문명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세 번째 시간에는요, 에너지의 효율과 연구기관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 또 연력학의 법칙이 나와서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실은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에너지 효율에 대한 얘기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에너지 효율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리가 씁니까? 다시 말하면 유용한 에너지를요, 괜히 열 에너지나 다른 쓸데없는 에너지로 버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배우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 효율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우리가 E라고 표시한다면 이 에너지의 효율은 단위가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곱하기 100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들어온 에너지, 그죠? 예, 공급된 에너지. 이게 우리 유용한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급된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에너지를 갖다가 얼마나 썼냐는 얘기죠. 예, 쓴 에너지의 값을 나타내는 건데 공급된 에너지에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썼으니까 그 일한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일한 에너지. 다시 말하면 전환된 에너지가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로 유용한 에너지로 전환된 값이 얼마입니까를 나타내는 거죠. 예, 곱하기 여기다가 뭐 하면 된다? 100을 넣게 되면 퍼센테이지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석유가 지금 만약에 이게 전부 다 열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다라고 나왔을 때 그 에너지에 대해서 자동차가 운전했죠? 운동하는 데만 쓰는 것은 뭐 예를 들면은 100 중에 25였다. 그러면 100 중에 25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25%하고 퍼센테이지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뭐가 있냐면요. 형광등. 자, 우리가 가장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형광등이요. 이게 공급된 전기 에너지를 갖다가 다른 에너지 전환되지 말고 빛 에너지. 형광등 필요한 건 뭐야? 빛이잖아, 그지? 자, 빛만 들어간 게 얼마냐면 20%밖에 안 된대요. 20%밖에. 백열 전구는 더 작겠죠. 백열 전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예, 백열 전구는요. 백열 전구. 자, 백열 전구는 말 그대로 열 나오는 거야. 필라멘트에서 열 발생시키면서 빛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6%밖에 안 돼요. 아이고. 예. 그럼 뭐가 있죠? 예, 바로 LED입니다. LED는 뭐죠? 자, 이 LED라는 게 바로 반도체잖아요. 바로 발광 다이오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발광 다이오드는요, 효율이 몇 퍼센트면 무려 84%예요. 84%. 이야, 그러면 이 LED가 비싸서 그렇지 얘를 한번 사용하게 되면 같은 에너지를 공급했을 때 가장 밝으니까 똑같은 밝기를 기준으로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다른 것들은 저 전기를 많이 써야 된단 말이야. 얘 밝기만큼 하려면 백일전구에 전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런데 자, LED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들어가도 충분하게 좀 그 중에서 전기 에너지 중에서 84%에 해당되는 걸 빛으로 발생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뭘 주로 써야 된다? 그렇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 바로 LED인데 지금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잘 못 쓰죠. 예, 하지만 쓰면요, 또 수명도 굉장히 길어요. 다른 것들보다 수명이 훨씬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제 주로 LED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 자, 여기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열 에너지 효율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열기관에 대한 얘기 나오겠죠. 열기관. 자, 열기관은 뭡니까? 자, 열기관인 건 뭐냐면 에너지를 공급받아 가지고 그 에너지를 갖다가 일부를 갖다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에너지 공급받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일을 했지만 전부 다 일로 가는 경우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력학 이법칙에 대한 얘기가 좀 이따 나올 텐데요. 잠깐 연력학 이법칙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연력학 이법칙. 왜 갑자기 뜬금없이? 실은요, 영법칙도 할 거고요, 일법칙도 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법칙을 정리해 줄 건데 일단 이 열기관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이 법칙을 먼저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력학 이 법칙에 대한 얘기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연력학 이 법칙을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칙. 이게 뭐예요? 예. 이건 뭐냐면 A가 B가 됩니다. B가 됐어요. 근데 B가 만약에 다시 A로 되돌아오게 되면 거꾸로가 있지. 자, 이 거꾸로가 있는 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가역이라 그래요. 가역현상. 그러면 거꾸로가 없는 것도 있어요. 예. A가 B가 됐어. 근데 B는 절대로 A가 될 수 없다라는 게 거꾸로가 없다. 비가역이 되는 거죠. 예, 이게 비가역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습니까? 못 뻔한 얘기들을 뭐 하죠? 실은요. 요 비가역 현상이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자연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자연 현상.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봄 다음에 여름 다음에 가을 겨울 온 다음에 그다음 또 봄 오잖아요. 그럼 그 봄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의 봄과 올해의 봄이 여러분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A에서 B는 됐지만 B에서 A는 됐. 그러니까 나무를 만약에 나무를 태웠어. 그럼 뭐가 돼? 재가 되죠? 재가 된 다음에 가만 놨더니 그 재가 다시 나무로 돌아가는 거 있어? 예.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 현상은 뭘 갖고 있냐면 바로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향성. 방향성이 있다. 방향성이 있다. 이게 바로 자연 현상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자, 이제 연력학 2법칙 내가 좀 이따가 0법칙과 1법칙, 2법칙 비교할 때 그때 2법칙을 이렇게 자세하게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2법칙을 이걸 이해해야지만 열기관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실은요. 고온 고온인 물체는요. 예, 저온인 물체랑 접촉을 시켜주면 고온에서 저온 쪽으로 뭐가 이동하죠? 열이 이동하잖아요. 열이 이동을 하지. 그치? 자연현상에서는. 그런데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온이 온도가 더 떨어지면서 고온의 온도를 더 높게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항상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할 수 있단 말이야. 그쵸? 예, 당연한 얘기. 이게 연력학 이 법칙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질서 있던 거. 질서 있던 것은 항상 뭐가 됩니까? 무질서하게 되죠. 무질서하게 되지. 예를 들면은 내가 잉크를 떨어뜨렸어. 그러면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얘가 뭐가 돼? 확산이 되죠? 예, 확산됩니다. 그래서 얘가 쫙 퍼져나가잖아요. 그런 다음에 한참 지났더니 잉크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물과 관계 없이 한쪽 구석에 잉크들이 방울이 쫙 모이는 경우 있어? 없어? 본 적이 있어? 없어요. 절대로 무질서에서 질서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그죠? 예. 자, 절대로 무질서가 질서가 되지는 않는다. 자, 이런 현상. 자, 방향성이 있다는 얘기. 이쪽으로만 가지 한쪽으로만 가지. 예, 이쪽에서 저쪽으로만 가지 저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바로 요겁니다. 바로 뭐냐면 일이 전부 다 열이 돼요. 열은 돼. 하지만 열은 전부 다 일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지금 하려고 그러는 열기관에 대한 얘기예요. 열기관. 그다음에 이거에 위배되는 게 나중에 또 하겠지만 제2종 연구기관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그것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실은 연력학 제2법칙이 바로 요 내용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로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요. 같이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림 준비됐거든요. 자, 열기관 그림 보여드릴게요. 자, 열기관 이렇게 보면 열기관 여기 열기관입니다. 자, 열기관에 고열원에서 열을 공급한 거야. 그래서 Q1이라는 열을 공급했습니다. 그러면 그 일부는 뭐라는 거야? 일을 하는 거죠. 예. 일을 하고요. 나머지는요. 예, 나머지는요. 이 열 기관에 남겨지는 거야. 남겨지거나 공기 중으로 날아가거나. 그죠? 예,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 않고 또는 열 기관에 남지 않고 전부 다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은요.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열 기관의 열 효율에 대한 얘기죠. 예, 열 효율을 한번 알아보면 열 효율은요. 다시 말하면 에너지 효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얘는 공급된 열의 양이 얼마야? Q1이잖아. Q1에 대해서 얼마나 일했냐는 얘기야. 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기다 곱하기 100 하면 바로 퍼센테이지가 되는 거죠. 예. 자, 또는 Q1에 대해서 여기 나왔네요. 그죠? 자, W라는 건 뭐죠? 예. Q1에서 Q2를 뺀 값이잖아요. 그죠? 근데 W 대신에 Q1에서 Q2를 뭐한 값이다? 뺀 값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다 곱하기 100 하면 뭐가 되는 거야? 퍼센테이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공급된 열이랑 W랑 값이 같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Q1보다 W가 같을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 절대로. 그죠? 항상 어때야 돼요? 항상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항상. Q1이 더 커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바로 연력학 2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 열 기관에는요. 이 열 기관에는 내연 기관과 외연 기관이 있습니다. 그죠? 네, 제가 그림을 준비했거든요. 자, 내연 기관, 외연 기관. 자, 이 내연 기관과 외연 기관은 뭘 하냐면 얘가 어디서 연소되냐는 얘기야. 안에서 연소되면 뭐가 되는 거야? 내연 기관이 되는 거고요. 바깥에서 연소가 되면 외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자, 실린더에서 연소를 하는데 이 연소가 실린더 내부에서 연소를 하느냐 또는 실린더 외부에서 연소를 하는 자도 외연 기관과 내연 기관은 나뉜다 그랬죠. 그러니까 실린더에서의 연소가 안에 있냐 또는 바깥에 있냐에 따라 가지고 외연 기관, 내연 기관 이렇게 나뉩니다. 근데 이 외연 기관이 먼저 우리가 인류가 발명을 해낸 거죠. 자, 여기 뭐가 있죠? 예, 증기기관이요, 증기기관. 증기기관차, 그죠? 예, 증기기관 또는 증기 터빈이죠, 증기 터빈.
증기 터빈 같은 거, 기관이나 증기 터빈 같은 게 있습니다. 자, 아무튼요, 얘를 갖다 물 끓이는 거야. 물 끓여서 수증기가 만들어지면 수증기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얘가 돌아간다 그런 얘기죠. 그죠? 자, 그럼 내부 기관에 뭐 있죠? 자, 안에서 연소하는 겁니다. 그죠? 예, 이건 뭐가 있냐면 바로 자동차 엔진이 있죠. 예, 자동차의 엔진, 자동차 엔진이나 또는 로켓, 그죠? 예, 로켓이나 아니면은 제트 엔진 같은 거 다 뭐 똑같은 얘기예요. 제트 엔진. 그죠? 예.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내연 기관에 포함된다. 자, 실은요. 이렇게 써 놓은 이유는요. 가끔씩 물어보더라고요. 예. 학교 시험지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살펴봤던 전국에 있는 학교 시험지를 한번 쑥 살펴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거 물어보는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그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해서 내연 기관과 외연 기관에 대한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요. 이러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되죠. 자, 여기서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열 효율, 에너지 효율 있죠? 에너지 효율은 누가 더 크다? 그렇죠. 내연 기관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열 효율이 어느 것이 더 크냐? 나중에 만들어진 게 훨씬 더 크겠죠, 당연히. 당연한 얘기죠. 예, 그래서 자, 요즘은 다 내연 기관을 사용하고 있는 거랍니다.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었고요. 예,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괴로워하시는 바로 열역학의 법칙에 대한 얘기하고 연구 기관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열역학의 법칙에는요, 예, 0법칙, 1법칙, 2법칙이 있습니다. 그죠? 예, 먼저 열역학 0법칙입니다. 자, 열역학의 0법칙, 0법칙. 이런 게 있어요? 그래요. 1법칙, 2법칙, 3법칙이 아니고요. 0법칙, 1법칙, 2법칙입니다. 자, 요번 기회에 이거 알면요. 여러분들 정말 물리하는 티 날 거예요. 자, 이건 근데 어렵지가 않고 참 무서운 거야. 자, 여기에 A하고 B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접촉되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B가 접촉되면 당연히 고온에서 저온 쪽으로 열이 이동하겠죠. 열이 이동하다 보면 결국 얘가 A하고 B가 이렇게 남게 되면 자, 이 A의 온도하고 B의 온도는요. 당연히 어떻게 돼요? 같아지겠죠. 그렇죠? 예, 당연한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 여기에 이 B에 누가 연결되어 있냐면 C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C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C가 연결되면 C의 온도와 B의 온도도 당연히 열 평형에 의해서 어떻게 돼? 같아져야겠죠? 예, 열 평형에 의해서 같아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 나와 있는 A와 C는요. 어때야 되게요? 당연한 얘기죠. 같을 수밖에. A와 B가 같고 B와 C가 같으면 C와 A는 당연히 A와 C는 당연히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열역학 영법칙이에요. 선생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너무 당연한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이야기가 법칙이잖아요. 이게 바로 열역학 제1법칙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열역학 제1법칙은 뭐죠? 이거 알아야 돼요. 왜냐면 열역학 제1법칙과 열역학 제1법칙과 2법칙에서 바로 연구기관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 오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갖다가 거슬리는 얘기들이란 말이야. 그지? 예, 그걸 우리가 다뤄줘야 되는데 열역학 1법칙이 뭡니까? 제1법칙. 자, 열역학 제1법칙은 뭐냐면 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어. 자,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내가 뭘 공급할 거냐면요. 이 물체는요. 바로 분자들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분자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운동하냐를 갖다가 뭐로 따진 거면 온도로 따진 겁니다. 그러면 이 분자가 활발하게 얼마나 운동하냐를 갖다가 숫자로 표현한 걸 온도라 그랬어. 우리는 주로 뭘 사용하냐면 절대 온도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활발해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제 내부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가 뭐예요? 이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 내부 에너지. 자, 우리 이걸 갖다 뭐라 하면 기호를 U를 사용하거든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 분자들이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분자가 얼마나 많으냐. 그러면 이건 분자수죠, 분자수. 우리 분자수. 그래서 이 분자의 숫자를 우리가 뭐로 표현하면 스몰 n으로 표현합니다. 그죠? 이거는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의 양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과 질적 관계를 나타내는 걸까? 양은 양은 퀀티티. 그다음에 질은 퀄리티죠? 예, 뭡니까? 분자수가 얼마나 많냐? 그래, 양이야, 양. 에너지 양적 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양적 관계. 에너지 양. 그러면 이 분자가 얼마나 활발하게 운동하는가를 나타내는 게 뭐라고요? 예, 바로 온도예요, 온도. 자, 이 온도는요. 온도는 우리가 기호를 라지 T를 사용하죠. 예,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자, 이 분자가 얼마나 활발하게 운동하는 걸 숫자로 나타내는 게 온도야. 그러면 온도는 바로 에너지의 무슨 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분자 한 마리가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냐. 천천히 움직일 때는 크게 움직일 때 더 에너지가 큰 거잖아. 에너지의 질적 관계죠. 에너지 질적 관계란 말이야. 그러면 에너지의 양적 질적 관계를 다 나타내는 게 바로 내부 에너지라고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 여러분 지금 이거 모르셔도 되는데요. 이게
단원자 분자일 때 2분의 3의 n 그다음에 얼이 기체 상수거든요. 예. 이게 기체라면 기체 상수 얼 t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필요 없고요. 아무튼 내부 에너지는 분자의 숫자하고 온도하고와 관계가 있다. 그 정도 좀 알아두면 되는 거야. 그런데 얘가 뭐 할 거냐면요. 예. 자, 열을 받을 거예요, 열을. Q라는 열을 받았다 그럽시다. 그럼 분자 운동이 어떻게 될까요? 활발해지겠죠. 활발해지면서 자, 분자운동이 활발해지면 그만큼 부피가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넓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가 이렇게 넓어져요. 와, 이렇게 넓어지면 부피가 증가한 거지. 부피가 증가했다는 것은 얘가 외부에다 뭘 한 거야? 일을 한 거란 말이야. 일. 바깥에다 일을 한 거야. 그러면 자, 열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면서 바깥에다 일을 할 수가 있었지. 그러면 들어온 에너지의 양 Q와 그다음에 내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 U. 자, 델타 U가 증가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외부에다가 한 일의 양 W. 자, 다 이것은 누구 때문에 기인한 거야? 얘 때문에 기인한 거죠. 그죠? Q, 열이 들어왔으니까 내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고 내 내부 에너지 증가하고 뭐도 할 수 있었다? 일도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게 뭐냐면 내 들어온 에너지는 내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한 일의 양이 같다. 그러면 얘랑 같아야 된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뭐가 되냐면 바로 얘가요. 에너지. 당연하죠. 들어온 열의 양과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열 줘가지고 내 내부 에너지 증가하면 내가 외부에다 일도 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바로 뭐다? 연력학 제 1법칙이 되는 거란 얘기입니다. 연력학 제 1법칙은 뭐라고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자, 됐습니까? 네, 됐어요. 그러면 연력학 제 2법칙은 뭐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비가역 현상이기 때문에 바로 자연현상이고 자연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란 얘기죠. 그죠? 방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고온에서 저온으로 갈 수는 있지만 절대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갈 수는 없다. 에너지가 열이. 그다음에 질소에서 무질소로 가지만 무질소에서 질소로 돌아가는 경우는 없다. 내가 방을 막 치웠단 말이야. 내가 방을 다 치워가지고 깨끗하게 해놨어. 그다음에 또 시간이 막 지나 보세요. 그럼 또 엉망이 돼버리죠. 근데 어느 날 들어왔더니 방이 스스로 자기가 정리가 돼? 그런 경우가 어딨어? 있다고요? 그럼 엄마가 들어오신 거죠. 그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질서에서 질서로 돌아가는 경우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일이 전부 다 열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열은요, 전부 다 일이 될 수 있다? 그런 거는 만들어낼 수가 없다니까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방향성에 대한 게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내용 정리됐습니까? 자, 그러면요, 바로 이제 연구기관에 대한 얘기인데 이 연구기관이 뭐냐면 제1종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제1종 연구기관. 여기서 쓸게요. 여기다. 여기서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1종 연구기관. 이게 뭐죠? 자, 이 연구기관은요. 좀 이따 우리 문제 풀 때 그림에서 나올 거예요. 그죠? 외부에서 공급되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 내부에서 에너지가 계속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전환된다는 얘기예요. 자, 외부에서 에너지가 전환됨이 없이요. 여기서 계속 이 에너지에서 저 에너지 갔다가 저 에너지도 그대로 다 이 에너지로 가는 경우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얘기인 게 바로 그거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위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1종 연구 기관이라는 것은 자,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거에 위배되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위배. 그다음에 제2종 연구 기관은 뭐냐면요. 예를 들면은 물을 갖다가 바닷물에 물을 갖다가 끌어들여 가지고 얘를 갖다 얼음을 만드는 거야. 얼음을 만들면서 그 에너지를 뽑아내서 배가 가는 거.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저온에서 저온이 더 저온이 되면서 고온이 어떻게 저온이 되면 얘가 저온이 되는 거야. 스스로 저온이 되면서 그 에너지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바로 그게 뭐냐면 바로 그게 제2종 연구기관이거든요. 제2종 연구기관은 뭐예요? 바로 연력학 제2법칙에 위법칙에 뭐 하는 거다? 위배되는 거란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암기도 쉬운 게 뭐냐면 여기 나왔잖아요. 연력학 2법칙에 제2종 연구기관은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되는 거고 방향성 거슬러 올라갔잖아요. 그죠? 틀린 거고. 그다음에 연력학 제1법칙은요. 1법칙에 위배되는 것은 뭐다? 제1종 연구기관이다. 아이고, 외우기도 쉽게 나왔네. 그죠? 자, 이걸 외우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문제 나오면요. 그 문제와 함께 여러분들한테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시켜 드릴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열섬 효과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요. 이거는요. 학교 선생님도 시험지 잘 내십니다. 그래서 열섬 효과에 대한 얘기 그림 준비했거든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이 열섬 효과라는 게 뭐냐면 대도시에는요 누가 있냐면 이렇게 높은 빌딩들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얘가 고층 건물이 바람의 길을 막습니다. 예. 바람의 길을 막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실은 가뜩이나 태양 열 에너지가요 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바닥은요 녹지랑 다르잖아요, 그죠? 예. 녹지랑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요 금세 열을 갖다가 흡수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열 흡수를 태양열이죠. 태양열을요 흡수를 갖다가 많이 합니다. 흡수를. 또 많이 하는데 또 뭐도 많이 하냐면 방출도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비열 때문에 그러니까 비열이 너무 커가지고 잘 흡수하고 잘 방출합니다. 열이 들나기 쉽다라는 얘기죠. 예. 방출도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냐면 거기다가 바람이 불어줘야 되는데 바람이 이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야. 바람이 길을 다 막았다는 얘기죠.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고온이 형성이 됐는데 바람이 들어오다 이 안으로 들어와서 얘네들을 갖다가 이 열을 갖고서 나가져 가지고 하강 기류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야. 여기서 그냥 올라가는 거죠. 예, 올라가면서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는데 상승 기류에서 이 안에 있는 열을 갖고 상승하는 게 아니고 이 겉에서 이렇게 겉돈다는 얘기죠. 겉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열은 계속 여기서 뭐 할까요? 예, 여기 계속 있잖아요. 거기다 여기서는요. 예. 난방 장치가 가열되고 있죠. 예, 냉난방 장치가 가열되면 그 냉난방 장치의 그 외기에서 나오는 그 열 뜨겁죠. 그다음에 자동차 여기 운행하고 있죠. 자동차 운행하니까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있잖아요. 그죠? 그게 또 온실 효과의 역할을 하죠. 예, 온실 기체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열이 계속 또 머물러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런 연유에 여기가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얘네가 그 높아진 열이 딴 데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나간다는 얘기죠. 못 나가기 때문에 여기만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바로 열이 섬처럼 여기 몰려져 있다 해서 열섬 효과라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얘네들의 대책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책이 뭐죠? 자,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 대책에 대한 얘기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되겠죠. 열섬 효과에서 나온다면요. 그건 뭐냐면요. 일단 바람의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예, 바람들이 잘 나갈 수 있게끔 바람의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건물이 이미 다 만들어졌는데 그걸 갖다 건물을 부셔?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방법은 뭐냐면요. 바로 녹지입니다. 녹지. 녹지 공간을 갖다가 만듭니다. 녹지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되도록이면 다 흡수한다는 온실기체를 갖다가 흡수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녹지가 많아지다 보니까는 열을 갖다가 금세 흡수하고 금세 방출되는 일이 적어지겠죠. 그죠? 거기다가 또 뭐냐면 에너지의 사용량을요 줄여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사용량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줄여가지고 그만큼 열이 나오는 곳에 배기가스라든지 아니면 온실기체라든지 그런 류의 양들을요 많이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충분히 출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열역학의 법칙에 대한 얘기하고 연구기간, 그다음에 또 열섬 효과까지 내용을 전부 다 정리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에너지 효율에 대한 얘기는요. 공급된 에너지에서 이 공급된 에너지를 갖다가 얼마나 내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가, 쓸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갖다가 값을 갖다가 공급된 에너지에 대한 쓸 수 있는 에너지 값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테이지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열 기간에 대한 얘기 E 있죠? E는요. 들어온 열에 대해서 얼마나 일을 했습니까? 근데 들어온 열에 대해서 자 일을 갖다가 들어온 열을 그대로 다 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열역학 2법칙에 위배되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나올 때 항상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내용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0법칙과 1법칙, 2법칙인데요. 1법칙은 자, 열역학 1법칙 뭐라고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고요. 열역학 2법칙은요. 비가역 현상, 자연 현상은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A에서 B는 되지만 B에서 A는 될 수가 없다. 자,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 가지 뭐가 있었습니까? 세 가지는요. 바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지만 저온에서 고온으로 갈 수가 없다. 와, 그 다음에 자 질서는 무질서가 되지만 무질서는 질서로 절대로 될 수가 없다. 와, 그 다음 또 맨 마지막 게 뭐죠? 자, 맨 마지막 게 바로 일은 전부 다 열이 될 수 있지만 열은 전부 다 일로 될 수가 없다. 그런 열기관을 만들 수 없다는 얘기야. 바로 이게 바로 자연은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에 위배되는 게 제2종 연구기관이란 말이야. 제2종 연구기관이 이게 위배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1종 연구기관은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실은 요거만 알고 있어도요. 여러분 내용의 깊이를 정확하게 다 알고 있지 않더라도 맞출 수 있는데 일단 그림에 나오면요. 그림과 함께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도록 해볼게요. 자, 그 그림 어디서 나오냐면요. 문제에서 나오거든요. 자, 문제 칠판 정리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74페이지 기본 문제 8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만 선택지만 나와 있죠.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예, 연력학 제1법칙은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들어온 열을 이용해서 1도 하고 그다음에 자, 내 내부 에너지 증가하게 됐지만 그 더한 값은요. 들어온 열의 양과 당연히 같아야 돼. 당연한 얘기잖아. 에너지 보존.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에 에너지의 총합과 들어온 다음에 에너지의 총합은 어떻다? 같다. 이게 바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자, 먼저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열은 모두 1로 전환될 수 있다. 뭔 소리야? 일은 열로 전부 다 전환될 수 있지만 열은 전부 다 일로 전환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건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되는 얘기죠. 근데 여기 뭐냐면 대안 설명이니까 이건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야. 그게 틀렸단 얘기지. 그지? 예, 틀린 얘기야. 틀린 얘기. 하지만 이거는 이 법칙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열은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스스로 이동한다. 이거 맞는 얘기죠? 예, 맞는 얘기예요. 고온에서 저온 쪽으로 스스로 이동하지 저온에서 고온 쪽으로 스스로 이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연력학 2법칙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그다음 열 효율이 100%인 열 기관은요 만들 수 없다고요. 예. 자, 열 효율이 100%인 열 기관은 제2종 연구 기관이잖아요. 그죠? 그건 안 돼. 뭐 만들 수 없다. 틀렸어. 틀린 얘기야. 이거는 이 법칙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실은 Q 열은 전부 다 1이 이거야. 그럼 열이 전부 다 1을 됐다는 것은 열 효율이 100%인 열 기관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1번과 3번은요 같은 얘기죠. 하지만 둘 다 틀린 얘기입니다. 그다음 에너지는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에너지는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계속 뭐 하는 거야? 전환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너지의 총합은 어때야 돼? 항상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4번이 정답이네요. 이게 바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잖아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예. 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바로 뭐라고요? 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바로 연력학 제1법칙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5번 틀렸네요. 자, 4번은 맞았죠? 예. 자, 5번. 모든 에너지는 최종적으로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죠? 예,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래가지고 답은요 쉽게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아무튼 1법칙에 관련된 것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다음에 12번이죠. 예, 12번으로 갑니다. 그림은 외부로부터 100주울의 열을 흡수하여 23주울의 일을 하는 열기관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열기관의 열효율은요. 에이, 너무 쉽다. 자, 열효율은 뭐라 그랬죠? 열효율은요. 자, 들어온 열에 대해서 얼마나 일했습니까? 이 얘기죠. 자,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자, Q1에 대해서 자, 얘를 고열원을 Q1이라 그러고요. 고열원을 Q1이라 그러고 저 열원을 Q2라고 한다면 그치? Q2라고 한다면 Q1에 대해서 자, Q1에서 뭘 빼는 거야? Q2의 값을 빼주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는 지금 나온 게 퍼센테이지, 열효율이 퍼센테이지 물었으니까 곱하기 여기다 다 뭘 해줘야 돼? 100을 해줘야 돼. 곱하기 100. 그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줘야겠죠. 자, 근데 얼마입니까? 자, 바로 이걸로 계산하게끔 나와져 있죠. 예. 자, Q1이 얼마? 들어온 열이 100줄이란 말이에요. 100에 대해서 한 일량은 23밖에 안 되죠. 예, 23밖에 안 됐으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죠. 뭐야? 그러면 뭐야? 23%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요. 또 이것도 있어요. 자, 저 열원으로 괜히 쓸데없이 빠져나간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이걸 줄이는 게 바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이건 얼마가 되는 거죠? 나머지가 전부 다 얼마야? 77이네요. 77. 그죠? 예, 77. 자, 77줄만큼이 저 열원으로 빠져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에 대한 얘기, 등급이 좋아야 되는 거죠. 예, 등급이 숫자가 낮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좋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번에 대한 얘기 해봤고요. 자, 그다음 문제. 13번 드디어 연구기관에 대한 얘기가 나왔군요. 얘 보세요. 얘 뭐냐면 얘가 지금 여기도 물을 흘러내려 보내는 거야. 물을 흘러내리면서 얘가 물이 내려가죠.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자, 물이 여기서 나와요. 나와가지고 흐르면서 이 물레방아를 뭐 하고 있는 거야? 돌리는 거야. 자, 돌립니다. 그럼 물이 계속 물레방아를 돌리겠죠? 그럼 여기 있던 물이요. 예, 이 물레방아가 돌아갔으니까 이 물을 다시 뭐야? 위로 올린다는 얘기죠. 위로 올려가지고 다시 물이 내려오죠. 내려오면은 여기서 다시 물레방아가 돌아가지고 얘를 또 올라간다. 영원히 그런다는 얘기. 영원히. 외부에서 공급되는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이게 제1종 연구기관은요. 바로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대한 얘기가 위배되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높은 곳에 물의 원통에서 빠져나와 수차를 돌리고 그 수차의 힘으로 바닥에 있는 물을요 다시 위로 퍼 올림과 동시에 외부의 일을 하도록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자, 물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여 수차를 돌리고 이 수차와 연결된 장치가 외부에서 또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온 에너지가 하나도 없이 계속 서로 에너지를 주고 있죠. 이런 경우는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연구기관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정리할 때 A, B에 들어갈 말을 각각 쓰시오 하고 나왔습니다. 자, 물을 원래 위치로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와 그다음에 수차를 돌리는 일을 하는 에너지의 합이 물에 처음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 값보다 어때요? 크단 말이야. 크죠. 예. 크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같아야지만 되는데 좀 크잖아요. 따라서 열 역학 제 몇 법칙? 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위배되는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렵진 않죠? 예, 간단하게 여러분 기억만 해주면 다 되는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14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4번 문제. 13번 문제 선택지만 나와 있군요. 에너지 전환 장치와 열 역학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내기입니다. 열 역학 법칙, 0법칙, 1법칙, 2법칙이 있었어. 자, 0법칙은 열 평형에 대한 얘기거든요. A, B와 온도가 같으면 B, C와 같다면 A, C도 같은 거다. 뭐 이거. 그다음에 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 2법칙은 자연 현상은 방향성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먼저 볼까요? 1번. 에너지의 흐름은 방향성이 있다. 이거 뭐 얘기하는 거죠? 열역학 제2법칙이죠. 예, 이건 열역학 제2법칙입니다. 됐죠? 그다음 외부로 방출된 열 에너지를 회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자, 외부로 방출된 열 에너지를 갖다가 회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게 버려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이 답이 안 되는군요. 그럼 나머지 한번 또 해볼까요? 자연 현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아, 이게 바로 열역학 제2법칙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거 좀 기억해 주세요. 자연 현상 엔트로피는요 계속 뭐한다? 증가한다는 얘기죠. 예, 증가. 그러니까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방향성을. 그래서 또 엔트로피가 어떻게 증가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또 여기서 하게 되면 너무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이 부분은요 또 여러분과 또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교과 과정이 좀 벗어났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쯤 방향성을 나타내는 게 바로 엔트로피는 감소하거나 하면 방향성이 역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엔트로피는 계속 뭐한다?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자,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고요. 자, 4번입니다. 에너지 전환 시 반드시 손실되는 열 에너지가 존재하죠? 예, 당연하죠. 이건 뭐야? 에너지가 여기서 저희로 전환될 때에는 일을 할 때에는 말이지 손실되는 에너지가 빠져나온다. 열기관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예, 그게 바로 열역학 제2법칙에 대한 얘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에너지의 공급 없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장치. 이게 바로 뭐죠? 제1종 연구기관이죠. 제1종 연구기관에 대한 얘기인데 제1종 연구기관은요. 자, 무슨 법칙에 위배된다고? 열역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죠? 자,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된다. 맞네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정답 쉽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예, 다음은 자, 실력 문제죠. 실력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실력 문제. 실력 문제 4번입니다. 4번. 실은요, 그 3번 문제 보면은 이제 연소열에 대한 얘기 나왔죠. 이거 보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쫙 봤더니 또 교과서에서 빠진 학교들이 굉장히 또 많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재에 주로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빼버렸고요. 자, 그다음 4번 문제는 바로 들어갈게요. 표는 조명 기구 ABC의 에너지 효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나왔는데 A가 6이고요. B가 24고요. 84면 얘 누군지 알아요. A가 누구냐면 얘가 바로 백열전구예요. 백열전구. 예, 백열전구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B가 바로 형광등입니다. 형광등이고요. 얘가 누구냐면요. 그 유명한 바로 LED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좋았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이거 내용을 갖다가 좀 잘 좀 들어봐야 돼요. 이거 헷갈립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A, B, C는 같은 종류의 광원이나 소비 전력과 에너지 효율에 따라 다른 밝기를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뭐 내가 이름은 다 붙였기는 했는데 자, 기억 보세요. A는 공급받은 에너지의 6%만 뭐로? 이거 조명기구라 그랬잖아요. 그죠? 빛 에너지라는 거는 빛 에너지. 열 에너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조명기구는 빛이 목적이잖아요. 그죠? 열 내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래서 빛 에너지로 방출된다. 이거 또 헷갈릴 수 있어요. 빛 에너지고요. 그다음에 니은 같은 밝기일 때. 와, 얘네가 밝기가 지금 같습니다. 자, 그때 소비하는 전력은요. 누가 제일 크냐는 얘기야. 같은 밝기라면요. 여기 보세요. 효율이 6에서 24 몇 배예요, 얘가. 이게 뭐냐면 같은 에너지를 공급했을 때 에너지 효율이 얘는 6, 얘는 24, 얘는 만약에 얘가 100개가 들어온 100개 중에 6개만 빛을 내고 얘는 100개 중에 24개, 얘는 100개 중에 84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랑 차이가 몇 배예요? 4배 차이 나는 거죠? 4배. 그런데 같은 밝기가 된다면 얘하고 얘가 같은 밝기가 된다면 에너지를요. 더 많이 써야 누가 더 많이 써야 돼? 얘를 더 많이 써야 되잖아요. A가. 그럼 전력은 B가 소비하는 전력은 A의 4배이다. 누가 더 많이?
B가 더 많이 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몇 배를 떠나가지고 B가 더 많이 했다는 얘기죠? 아니죠. A가 더 많이 했다는 얘기죠. 같은 밝기라면요. 얘가 밝기를 같게 하려면 4배, 4배. 얘가 4배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4배는 더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된단 말이야. 4배나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지만 이 밝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B는요. A보다 몇 배가 돼야 돼요? 4분의 1만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4배라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다음 디귿.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요. 누굴 사용해야 되느냐. A, B, C 중에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당연히 누굴 써야 돼? 당연히 C죠. 요건 쉬웠죠? 자, 근데 니은 때문에 좀 헷갈릴까 봐 그랬습니다. 그죠? 예, 자, 당연히 얘 6하고 24면 얘네가 같은 밝기로 얘가 24가 되려면 몇 배야? 4배나 써야 되잖아. 4배.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4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가 100일 때 6이었는데 얘가 24가 되려고 그래 봐. 4배가 되려면 얼마가 나야 돼? 400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400. 얘는요, 100일 때 24죠. 그러면은 당연히 4배나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야지만 얘가 24가 돼서 밝기가 같아지겠지? 그러면요, 얘는 100이고 얘는 400이니까 얘는 얘의 몇 배가 돼야 돼? 4분의 1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헷갈릴까 봐요. 그죠? 네, 여러분들 잘 실수하니까. 자, 이래서 4번 문제에 대한 얘기 해결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문제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5번 문제. 얘 뭡니까? 외연기관 나왔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그림은 어떤 열 기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슨 기관이요? 외연기관이요. 외연기관이요. 자, 외연기관에 누가 있었냐면요. 외연기관 하면 꼭 나오는 게 내연기관이고요. 얘랑 비교하는 거야. 자, 얘보다 열 효율이요. 열 효율은 누가 더 크다? 열 효율은요. 이쪽이 크고 이쪽이 작았습니다. 그죠? 예. 자,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자, 알아둬야 되는 건 뭐냐면 외연기관에는 누구였냐면 증기터빈이죠. 예, 증기기관 또는 터빈이다. 기관 또는 터빈이 여기서 사용됐다. 이거는 자동차 또 자동차의 엔진, 제트 엔진 또 로켓의 엔진 뭐 이런 데 사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억 볼까요? 연료를 실린더 밖에서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얻는다. 예, 맞는 얘기죠. 예. 그다음 니은 외부로 방출되는 열이 적어 에너지 효율이 외부로 다 방출되네. 그지? 에너지 효율은 내 안에서 해야지만 외부로 방출되는 열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연기관이 열 효율이 높은 겁니다. 이건 열 효율이 작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열 가열해가지고 여기다 다 쓰는 게 아니고 바깥에 공기를 가열하는 데 많이 썼겠죠. 그래서 외부로 방출되는 열이 많아서 에너지 효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 다음 디귿 디젤 기관, 로켓 엔진 등이 디젤 기관이나 로켓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내연 기관이죠. 이런 형태의 열기를 갖는다. 아니죠. 로켓 엔진 뭐였어요? 내연 기관이었어요. 그죠? 네. 자, 답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다음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 6번. 그림은 자동차에서 에너지 전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가지고 이거 지난 강의 때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는요. 바로 에너지 효율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어울리더라고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에너지 효율은 옳지 않은 것. 에너지 효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그래. 화학 에너지, 공급된 에너지가 이거란 말이에요. 이 중에서 이것만 운동하는 데만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00에 대해서 에너지 25%만 일했으니까는 25만 일을 했으니까는 25%가 되겠죠? 그래서 얘의 에너지 효율은 25%이다.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 여기는 자, 쓸데없이 지금 다 열로 빠져나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유용한 이거 할 때 우리가 썼던 게 뭐냐면 바로 유용한 에너지가 결국은 계속 뭐 하고 있다고요? 열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필요한 에너지를 쓰고 난다. 필요한 에너지 쓰고 나머지는 다 열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시 얘가 되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근데 이 유용한 에너지는요. 양이 지금 한정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너지 보존 법칙 성립한다는 건 뭐냐면 얘를 다 더하면 얘의 값과 어떻다? 같다. 당연한 얘기죠. 이게 바로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 그다음 3번. 공급된 에너지는요. 대부분 열 에너지. 그래요. 자, 25. 나머지는 얼마예요? 75죠. 75가 다 열로 빠져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공급된 에너지는 대부분 열 에너지 전환됐다.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 4번. 방출된 열 에너지는요. 모두 회수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4번이 틀렸습니다. 그다음 5번. 에너지 효율이 100%인 자동차를 만드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요. 제2종 연구기관. 다시 말하면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되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6번 문제 해결됐고요. 자, 그다음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7번은요.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름을 하고 나왔습니다. 간단한 문제겠는데요. 자, 먼저 기억. 에너지 흐름에는 방향성이 있다.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방향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에너지 흐름에 방향성이 있다. 맞는 말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열은 스스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열은요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이건 연력학 제2법칙을 위배하는 얘기입니다. 니은 틀렸고. 디귿. 에너지의 공급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없다. 에너지 공급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건 제1종 연구기관 얘기하는 거죠. 에너지 보존 법칙이 위배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틀렸죠. 예. 그래서 이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아닙니다. 1법칙도 틀렸어요, 지금. 그다음에 자연 현상에서 일어나는 반응은요. B가요. 거꾸로가 없다라는 얘기죠. 가역만 있다. A에서 B로 가는 건 있지만 B에서 A로 가는 것은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맞는 얘기죠. 예, 연력학 제2법칙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기억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요. 예, 초여름에 서울 시내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나왔네요. 그죠? 열섬 효과에 대한 얘기 나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자, 기준은 6월 29일이고요. 그다음에 오전 6시 새벽이네요. 그다음에 그러네요. 예, 22도, 24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용산하고요. 여기 지금 고층 건물 많은 데 있죠? 이런 데가 지금 서초, 그죠? 예, 강남 이런 데가 지금 온도가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주변에 가면 구리라든지 뭐 중랑으로 가면요 좀 중랑은 또 그래도 높네. 자, 구리로 가면은 온도가 그만큼 좀 떨어지고 있죠. 자,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 찾기입니다. 1번. 도시 내의 높은 건물들이 바람의 길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예, 열섬 현상에 대한 얘기죠. 그다음 니은 녹지 공간 확보로 인해서 늘어난 나무들이 내뿜는 열기 때문이라고 무슨 터무니없는 말씀이세요.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무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나무들이요 바로 온실기체들 갖다가 흡수하잖아. 이산화탄도 흡수하잖아. 그죠? 예, 그래가지고 오히려 얘는 온도를 낮추는 효과를 내리는 거죠. 네, 2번 답이 안 되고요. 3, 4, 5번은 왜 맞았나 볼까요? 도시 외곽 지역에 비해서 에너지 사용량이 많겠죠. 그죠? 자동차도 많고요. 그죠? 예, 그다음에 냉난방을 갖다가 많이 틀어놓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실외기 있잖아요. 그죠? 실외기에서 굉장히 많은 열이 나오는 실외기 지나가 보시죠. 예, 에어컨 나오는 실외기 뜨거운 열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다음에 4번.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배기가스 등의 온실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이죠. 예,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콘크리트 건물과 도로의 아스팔트가 녹지보다는 열을 더 잘 흡수했다가요. 또 방출을 합니다. 그럼 열이 좀 딴 데 가서 온도 많이 내려가는데 여긴 또 같이 내려가줘야 되는데 안 내려가게끔 열을 방출하는 거야 또. 방출하면 계속 열이 유지되겠죠. 예, 그래서 열대야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실력 문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단원 종합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단원 종합 문제. 자, 여기 또 뭐가 있을까요? 페이지 302페이지로 갑니다. 302페이지. 자,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에너지 효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에너지 효율은 뭡니까? 공급된 에너지에 대해서 자, 유용한 에너지, 내가 쓴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곱하기 100입니다. 그죠? 예. 자, 그런데 맞는 거 찾기니까 기억.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숫자가 클수록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제품이다? 아니에요. 1등급 제품. 예, 1등급이 좋은 거잖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 여러분 학교 등급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죠? 예, 기분 나쁘십니까? 근데 아무튼 그 숫자가 어때야 돼? 작아야지 좋은 거잖아요. 크니까 좋으세요? 예, 그렇지 않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의 숫자는요. 작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의 효율은요. 공급된 에너지 중에서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바로 이걸 또 우리가 식으로 쓰게 되면은 바로 이게 이거예요. 공급된 에너지에 대해서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죠.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 곱하기 100을 넣으면요. 바로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겁니다. 예, 맞는 말이죠. 그다음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에너지 효율이 100%인 기관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절대로 열은요 전부 다 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건 말이 안. 그러니까 제1종 연구기관이나 제2종 연구기관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절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6번 법칙에 위배되는 건데 6번 열기관에 대한 얘기 나왔거든요. 열기관 및 연력학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기입니다. 옳지 않은 것 찾기.
열 효율이 100%인 기관은 만들 수가 없다고요. 계속 똑같은 거 또 나오네. 맞아요. 나올 수 없습니다. 이거는 연력학 제2법칙 비가역 현상에 위배되는 거죠. 예. 자, 그다음 열은 스스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옳지 않은 것 찾기잖아. 이건 옳은 거죠. 옳은 거. 그다음에 열은 스스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지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하지는 않죠. 예,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자연 현상은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자연 현상은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방향으로 일어난다. 예, 맞죠. 그다음에 에너지를 전환할수록 유용한 에너지의 양은 점점 줄어든다. 에너지를 전환할수록 유용한 에너지의 양은요. 예, 유용한 에너지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한정되어져 있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또 앞단원에서 나왔던 얘기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유용한 에너지는 더 많이 쓰여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유용한 에너지가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내연기관은 외연기관보다 사용되지 못하고 방출되는 열이 많다. 내연기관요? 무슨 말이세요? 외연기관은 바깥에서 열을 갖다가 공급하는 거죠. 물 끓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물만 끓이는 데 쓰는 게 아니고 공기 중으로 막 열이 나가잖아요. 하지만 내연기관은 안에 있으니까 안에 얘가 타가지고 연소될 때 나왔던 그 열이요. 그죠? 예, 열이 전부 다 내부에 있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 효율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내연기관은 외연기관보다 사용되지 못하고 방출되는 열이 사용되지 못하고 방출되는 열이 적다가 돼야 되죠. 그죠? 네, 정답은 그래서 몇 번입니까?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 문제죠. 이제 7번으로 들어갑니다. 7번 문제. 열섬 현상에 대한 얘기네요. 그림은 1987년과 2003년 5월 도심의 온도 분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온도 분포. 이게 붉은 게 많은데요. 여러분들 잘 보이십니까? 자, 아무튼 온도가 지금 높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러한 현상은요. 바로 열섬 효과라고 한다. 기억. 맞는 말이죠? 네, 맞았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대책. 이에 대한 설명 및 대책도 나와야 돼. 자, 대책은 뭐냐면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청정 연료를 되도록이면 사용한다. 예, 니은 맞네요. 니은 맞고. 그다음 디귿. 도심 내 바람의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람의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 없애야 되나? 녹지 공간을 줄인다고 무슨 말씀이세요? 녹지 공간은 계속 뭐 해야 되는 거죠? 늘려놔야 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도심에 우리 서울에도 녹지 공간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정답을 기억과 니은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제가 준비한 거 다 끝냈거든요. 자, 여기서는요 크게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런 내용들은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연력학 법칙에 대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셨는데 실질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문명에 대한 얘기 같이 한번 다뤄봤는데요. 자, 단원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다음 단원에서는 또 새롭게 미래에 대한 얘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